어제장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 간밤 미증시도 함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늘 이야기 기다리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돔. 둘째, 정치 이야기. 셋째, CBDC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열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도 뭐 캐나다 또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도 열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다음 주에 엄청 더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이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마가 이르게 진행이 되면서 혹시라도 무더위가 우리가 기승을 부려서 뭐 전력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반도에는 그동안 장마가 며칠 좀 진행이 됐었죠. 저도 좀 비 오는 건 싫어하는데 좀 비가 오히려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는 이유는 이 동시베리아 지역의 블로킹이 좀 풀렸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좀 확장을 했죠. 티베트의 고기압이 유입이 되고 또 고온 다스반 북태평양 고기압이 유입이 됩니다. 상층부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이 누르고 있고 또 중층부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유입이 되면서 이 뜨거운 공기가 이 상공으로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표를 누리면서 지표가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지금 장마가 빠르게 조기가 종료되는 것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이런 것이 유입이 되면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 티벳 이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유입이 됐을 때 우리는 상당히 좀 더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뭐 19년도, 2016년도, 뭐 1990년도 이때 보면 대부분 이 두 기단이 만나서 강력한 더위를 몰고 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당분간은 폭염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월요일 날 비 소식도 있고 한데 중간중간에 아직 장마의 여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여의도 쪽 보면 뭐 갑자기 그냥 저녁에 쏟아졌는데 그런 국지적인 호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큰 기단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폭염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두 개 만나게 되면 엄청난 더위를 몰고 오게 됩니다. 과거 살펴보면 94년도 7월 달 한 달간 폭염이 지속이 됐습니다. 2016년도 하순까지는 또 그때 폭염이 계속 이어졌고 2018년도에 정말 힘들었죠. 저도 세상 살면서 그렇게 더운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더위를 잘 안 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2018년도가 재현이 될지 우리는 일단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번 더위의 딱 분수령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과연 태풍이 오느냐 아니면 태풍이 안 오느냐 이건데 만약에 7월 달까지 국한이 되려면 태풍이 하나 발달을 해서 이 더위를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만약에 7월 달, 8월 달까지 태풍이 안 오게 되면 8월 중순까지는 이을 걸로 보여지는데 94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면 94년도에도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이때는 태풍이 발달하면서 이 폭염의 기세를 좀 꺾어줬어요. 그래서 7월 달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태풍이 고기압을 밀어내지를 못해서 그때는 두 달간 폭염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했는데 자, 이 북미 지역 또는 중동 지역에서도 50도 이상 열이 웃돌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죠. 그쪽은 전력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에어컨 대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이런 열돔 현상이 우리 국내로 지금 유입이 되면서 우리도 지금 정말로 코로나로 힘든데 온 국민이 무더위까지 찾아와서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삼복더위를 잘 슬기롭게 진행을 하시고 오히려 시장은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 종목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더위를 수익률로 또 승화를 해서 잘 이겨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열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나? 먼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또 두 번째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여름 관련주 움직이겠죠.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움직였는데 자, 먼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보죠. 자, 폭염이 진행이 되면 일단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는 당장 2018년보다도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동안 가동 승인을
안 해줬던 한울 1호기를 승인해 줬습니다. 왜 승인해 줬을까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노후화돼서 또는 폐쇄를 했던 석탄 발전까지도 좀 다시 가동을 해야 될 정도의 전력 수급난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대선 앞둔 상황에서 정말로 셧다운이라도 되게 되면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걸 미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후화된 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괜히 사용 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가동은 좀 1, 2년 후에 가동이 되는데, 일단 그런 어떤 정치적인 셈법도 정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력 수급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자, 그럼 이번에 폭염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또 냉장고도 가득가득 채우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전력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에서는. 해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이 완화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기존에 우리 전기회사에서 우리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런 일방 통행이 아니라 이 쌍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전력회사와 소비자 간에 전력 계량기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얼마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희 철수가 덥다고 너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 그럼 야, 이제 그만 틀어, 엄마가 하면서 그냥 틀으라고 하면 도와 죽겠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야, 봐라 임마, 우리 수입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운 건 좀 참아야지,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려고 에어컨을 트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우면 못 참고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절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또 공장을 가동하거나 집에서 에어컨을 틀거나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셧다운이 되게 되면 산업 자체가 경기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에어컨 트는 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이런 또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가 또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뭔 정책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산다고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 이런 부분이 말로 구두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환영을 한다고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올라갑니까?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만, 당장 좀 이걸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은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한다, 순진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어떤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다, 이런 순진한 생각은 버리고, 여기는 어떻게든 어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저들이 날리고 또 우리를 이용해서 또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진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대감을 발빠르게 찾아보고 그걸로 또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폭염이 이어지게 되면 전력난 우려가 생길 테고, 정부에서는 그럼 이걸 좀 조정해보자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일부 종목이 움직였다고요. 저도 저희 리포트가 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리포트를 씁니다. 장이 열릴 때는 증권사처럼 방정한 양식을 해서 증권사에서는 20번씩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리포트를 방정한 양식에 따라 하는데, 그 리포트에서 이번 주에는 스마트 그리드다 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옴니 시스템이나 인스코비나 아니면 또 광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움직여졌는데, 자,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서 일부는 올라갔고 또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근데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있다고요. 최근에 그 시장의 세력들은요, 큰 세력들이 좀 약간 좀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정치 테마주도 움직였죠. 그다음 이번에 바이오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한바탕 해 먹으면 그때는 좀 약간 쉬어갑니다. 소강 상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특별한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짧은 순환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들도 항상 높이 떠 있는 것을 공략하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차트가 준비가 갖춰졌고 누구나 다 시장에서 야,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아. 애널리스트도 투자자도 송관정 대표도 이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상승 초기 종목을 노린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아직 안 올라간 상승 초기 종목으로 공략한다면 재미있는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지 않는 상승 초기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또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의 전략은 잠시 후에 11시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제가 낮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참석하시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또 테크닉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최근에 이 대장주가 바뀌면서 우리 기술이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죠. 제가 힌트 수익률을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우리 기술입니다. 자, 우리 기술이 저는 밑에서 매수를 해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저도 이제 전문가들이 힌트 수익률이라고 수익률 게임을 가린다고요. 고객들이 하는 거. 근데 제가 압도적인 일을 했던 게 이 우리 기술인데 우리 기술이 지금 12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을 주고 하는데 이 원전주들 보면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대형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전기술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한전산업을 저점에서 잘 제시를 해드렸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기술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원전주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원전주를 잘 봐야 되느냐? 자, 최근에 우리 열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전 세계는 지금 한 7%가량의 탄소 배출권을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420 ppm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각 학자들은 우리가 탈연제를 주장하다 보니 좀 이 석탄화력 쪽으로 이쪽을 많이 발전하거나 해서 이 쪽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탈원전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번에 전력 수요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셧다운 되지 않도록 또는 예비 전력이 4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일단 우리는 좀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걸 감안해서 최대한 전력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예비 전력이 바닥이 나거나 아니면 셧다운이 되게 되면 원전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키겠죠. 그리고 또 덥다 보면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자들은 야, 이번에 너무 더우니 셧다운이나 아니면 예비 전력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원전주들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한울 1호기를 가동 승인했잖아요, 조건부로. 자,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틀림없이 원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원전주들이 지난 금요일 날 또 유럽에서 뭐 한수원이 또 뭐 원전 수주를 하는데 좀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또 빠르면 화요일, 수요일 정도면 또 원전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들은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번에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기술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원전주와 또 스마트 그리드가 같이 엮이는 종목이 있다고요.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인 수혜주 쪽으로 원전 테마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주이면서도 뭐 스마트 그리드로 엮이는 그런 원전주라면 움직임이 좀 거세질 수 있죠. 자, 이런 부분까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주까지 보시면 됩니다. 원전주는 어차피 유럽 쪽에 원전 수주하는 기대감이나 아니면 기타 뭐 중동이나 또 아시아 국가도 못 사는 나라들도 원전 도입을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이 원전 쪽, 스몰 모듈 원전 쪽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뭐 북한에서 백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중국 것은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자, 뭐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주고 싶어도 콜드체인 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았고 콜드체인 시설을 설마 갖춰준다고 하더라도 전력에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스몰 모듈 원전 쪽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떻게든 재료가 생산하는 것이니 21선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그럼 스마트 그리드 원전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틈새에서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종목들이 이제 에어컨, 냉장고 부품 관련주입니다. 첫 번째 여름 수혜주로 제가 지난번에 한 1, 2주, 2, 3주 전에 계속
자, 여름철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그 냉장고 그 밸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 전통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SCD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1차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을 주다가 다시 또 2차 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현상에 관한 종목을 쫓아가고 그에 따라서 뭐 중간에 좀 놓쳤다 하더라도 쫓아가거든요. 그런 투자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제가 힌트 수익률 1위를 압도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집중 베팅을 해야 되고 올라갈 종목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 베팅하려면 상승 초기에서 급등 직전에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목이 시장이 열광을 했을 때 매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일부 투자자만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점에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해서 급등이 나오면 착실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에어컨, 냉장고, 부품 관련주들은 어쨌든 폭염이 이어지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고 닭고기 관련주들을 또 움직임이 좋을 수 있는데 많은 종목은 안 좋아요. 한두 종목 정도 있는데 이건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또 진행이 되죠. 또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죠. 아, 그럼 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치킨 시켜 먹자. 이렇게 해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고요. 또 삼복더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이나 주류나 또 특히 여름의류, 빙가류 이런 업체들도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큰 테마를 형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라면 가볍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 관련주도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동 관련주로 2차 전지도 잘 봐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최근에 한 3가지 정도 이슈 때문에 움직였어요. 먼저 EU에서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까지 감축시키려면 앞으로 휘발유차나 경유차 만들지 마 이렇게 하면서 판매 금지 정책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폭스바겐도 앞으로 2030년부터는 우리가 생산하는 차 절반 정도는 다들 친환경 차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테슬라도 상반기에 좀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죠. 전기차 판매량도 급등을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제가 이 2차 전지를 좀 강력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크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투자 전략에서 자 다음 주에는 2차 전지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럼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2차 전지 관련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LNF 제주전자재료 효성화학 몇 종목을 제시해 드렸다고요. 근데 그 종목들이 20% 이상 좀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분명히 이런 EU의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 발표되고 또 역시 이 열돔 현상이나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구촌이 탄소 배출을 좀 제한하고 그러려면 역시 친환경차를 써야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1차 상승했던 종목들 말고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추세를 타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고 좀 이번에 이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번에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들을 또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일요일 날 공개 방송 11시 하는데 그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빛낼 테마 원전주와 함께 열돔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또 요즘 정치 테마 관련주들도 뜨겁습니다. 분명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그들만의 강점이 있기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우리 MC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잠깐 정치 테마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는 금단의 열매 빨간 사과처럼 좀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또 다루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또 그쪽에서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리스크 없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는데 이 정치 테마도 경제방송에서는 금단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굳이 이야기 안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는 금단의 열매지만 필요하다면 약이 된다면
똥도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약이 된다면 쓸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맥주나 이런 쪽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어떤 회사가 뭐 대표이사나 누구가 또 이 정치인들과 어떤 연관이 있다. 사실은 이것은 기업과 크게 연관이 없잖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몸통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정말로 본업 경쟁력도 뛰어나고 실적도 좋은데 거기에서 시장에서 우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치 테마로 분류돼서 올라간다면 그 종목은 오히려 수풍에 돛다는 듯이 더 주가가 잘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업 경쟁력이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좀 주로 살펴봐야 되고 뭐 테마를 엮인다면 덤이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저는 정책주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본업 경쟁력이 뛰어난 종목이라면 덤으로 테마를 엮인다면 더더욱 좋다. 그런데 항상 어떤 종목을 쫓아가니까 문제예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한 발 빠른 전략이 좋고 우리 MC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지금 누구는 잃고 누구는 딸 수밖에 없는 게 냉혹한 현실인데 적어도 이 투자의 중심, 이 국고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국고초를 시청해 주시고 특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데 미리미리 앞서 나가는 전략을 드리니까. 근데 적어도 이 국고초, 특히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만큼은 반드시 잃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당과 야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당 쪽에서는 코로나 경선 때문에 2, 3주 연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19일 날 최고위에서 코로나 경선을 좀 2, 3주 이후로 좀 지연을 시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럼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요? 대신 이재명 지사는 약간 좀 음주 운전이나 아니면 뭐 스캔들의 문제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이재명 지사는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공약을 이야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현재 소득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위기 한국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겠다. 그러려면 공정경제를 주장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공정경제 관련 이야기를 공약 1위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관련주가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제가 회사도 좋고 또 거기에 또 관련된 기업들은 또 한번 콕콕 찍어서 잠시 후 또 일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흐름을 알아야 적어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적어도 당하지 마시라고 이런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제가 괜찮다 매매해도 된다 해서 관련해서 시장에서 엮이는 종목을 이야기해 드릴 때도 간혹 있지만 이제는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전략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좀 분수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김동연도 경제대통령을 표방을 하면서 좀 꿈틀하고 있고 윤석열은 약간 처갓집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움찔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지지율 빅3에 의해서 4위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했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많은데 다 올라가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들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본업 경쟁력이 뛰어난 종목을 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뭐 테마로 엮인다면 저는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뭐 좀 한일 단조나 몇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것도 또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정치 테마면 또 메타버스가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박용진 의원이 메타버스 대선 테마 대선 캠프 출범하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MZ세대를 겨냥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한다고요. 이낙연, 박용진, 원희룡, 이광기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메타버스 하면 게임주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VR을 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또 직접 뭐 그쪽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한데 지난주에서는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는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두 종목 정도는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참 잘 살펴보시라 해서 엔텔스하고 인트로메딕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각각 29%, 19%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게임주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게임주가 같이 혼합이 된 종목은 더 잘 움직일 것이고 또 게임주들도 이제 약간 좀 떨어진 이야기지만 그래도 게임주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 관련주 이야기 함께 해드렸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면 가상화폐는 끝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CBDC는 앞으로 좀 잘 봐야 됩니다. 테마가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정치 테마, 바이오. 바이오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약간 주춤했죠. 그 종목들이 대부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를 미리미리 감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주의를 주고 오히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CBDC 관련주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드 사용하는 거나 온라인 결제하는 거하고 뭐 크게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나 아니면 온라인 결제는 어떤 가맹점이 있잖아요. 가맹점에 또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되지만 이 디지털 화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비용도 세이브되고 또 중간 단계도 얻게 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보스턴은행이 MIT하고 디지털 화폐 개발을 착수를 했어요. 중국은 이미 뭐 춘절이나 노동절 때 일부 도시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북경 올림픽 때 이걸 이제 본격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5년 내에 우리도 사용해 보겠다. 자, 그럼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도 발빠르게 지쳐지지 않아야지 하면서 모의 실험에 착수했고 9월 달에 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 SK 참여를 해서 3파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우리도 이런 움직임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자,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5일 날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굳이 필요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9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CBDC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야, 좀 편하게 좀 쓰자. 그 중간에 가맹점 거치지 말고 그리고 비용도 좀 절감해보자. 걔네들한테 왜 수수료 주냐? 근데 진짜 이유는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주의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한다고요. 세계 경제를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 쓸데없는 게 나와서 탈중앙 집권 또 무정부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시장 교란시킨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이걸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페북도 지금 27억 명 회원이 있는데 이 페북에서도 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리고 특히나 한 하늘에 두 임금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왕인데 갑자기 중국이 CBDC를 발행을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려고 하네? 이건 눈 뜨고는 볼 수 없겠어 해서 대중국 견제 차원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도에 개발에 착수를 해서 지금 노동절이나 뭐 춘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지급을 외국인들한테 하고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콧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유럽 쪽을 좀 옆구리 쿡쿡 찔러서 야, 좀 해봐 해서 유럽 EU에서 보이콧을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중국 공안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멋져요. 딱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딱 이걸 쓰고 있으면 1초 2초 만에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소비 패턴을 가졌고 저 사람이 정치 집회에 참석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어디 은행에 얼마가 있고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다 한다고요. 자,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일단은 주민 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EU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저것을 우리 쪽에 침투를 하게 되면 모든 우리의 낱낱한 인사들의 정보가 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강력히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EU에서는
보이콧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중국이 머리가 좋아요. 덩치만 큰 곰이 아니라 머리 영리한 곰입니다. 그래서 1대1로를 만듭니다. 1대1로는 뭐냐면 미국이 이 원유 수송로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세계에서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니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지금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바다나 육해상으로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게 이게 비단길을 만드는 게 1대1로인데 이 못 사는 나라들한테 뭐 이 1대1로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가 댐도 지어주고 교량도 지어주고 뭣도 해줄게 해서 못 사는 나라를 꼬드겨서 이걸 만들었고 대신 그게 경직성이 없으니까 다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럼 너희 담보 제공했던 거 항만 오는 거 우리가 할게 해서 정말 채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못 사는 나라들이 이제 못 사니까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해서 채무 탕감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모른 체 하면서 채무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디지털 위안화 좋은데 한번 써볼래? 좀 빚 좀 까줄게. 이렇게 해서 쓰게 만들고 있고 또 좀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아시아,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이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 너희도 좀 써봐 해서 이게 국제화가 된다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계속 지속이 어렵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길을 쓰고 지금 파월이 할 것이고 지금은 잠잠하지만 이제 본격화 될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9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을 입찰을 마감을 했고 12일 날 9월 달에 선정을 발표를 해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뭐 네이버, 카카오, SK 이런 거대 공룡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좋다. 대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선택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선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항상 제가 11시에 국구처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을 진행하죠.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장은요. 항상 상승 초기에 있는 테마, 그 종목을 어떻게 선침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또는 돈을 잃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침해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리뷰 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세요. 네네. 제가 또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좋은 전략이 있고 또 송영길 대표가 스푸트니크 V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전략을 제시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뭐 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좀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쪽을 제시해 드리기도 하고 또 미 증시가 탄력이 좀 둔화된다. 지난주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근데 바로 꺾이진 않을 것이다.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대신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나스닥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말씀 드렸고 코로나 상태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 해도 약화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2, 3일 좀 눌러주고 있죠. 그 사이에서 테마가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뭐 최재형 관련주로 한일 단조를 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만 한 51% 올라갔어요. 그 원전주는 뭐 광명전기나 EDT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 2차 전지를 몇 종목을 좀 압축해서 제시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한 2종목 찍어드렸고 mRNA 쪽에서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올라간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보면 뭐 셀루메드나 뭐 한국 BNC 바이오리더스 이렇게 매주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일단 미국은 탄력이 둔화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다우와 나스닥은 시속 게임을 벌인다. 다우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스닥은 기술주들 나스닥이 21선 이탈할 때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는 하락에 주의해야 돼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고 이제 점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제가 7월 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이 국고처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리는 종목으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시해드렸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안 움직이고 그 바닥에 있었죠. 근데 이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좋아진다. 어차피 다른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관찰해야 되느냐? 자, 먼저 열돔 관련주로 스마트 그리드나 원전주, 여름수혜주, 2차 전지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CBDS나 스푸트니크 V는 이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강력한 테마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당장 스마트 그리드 원전주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종목이 소강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관련주와 공정경제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엔터는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다, 이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 근데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엔터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쉬었다 가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대형주들이 약간 좀 강세를 보일 것이고,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를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